독특한 국가, 덴마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책 대신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이 있고 여성들은 북유럽 여신처럼 우아하게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며 감옥조차도 고급 리조트처럼 보입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불리며 수도 한복판에 위치한 이 피공동체부터 숲속에 잠든 거대한 나무 트롤에 이르기까지 20가지 놀랍고 이상한 사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번호 20. 세계의 자전거 수도. 덴마크는 자전거가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 중 하나인 코펜하겐 중심가에 서는 정장을 입은 회사 임원, 백팩을 맨 대학생, 뒷자리에 아이를 태운 엄마까지 모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합니다. 코펜하겐 시민이 약 75% 가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자동차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사치품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덴마크가 도시간을 연결하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는 점입니다. 이곳에는 스마트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전용 신호등, 그리고 건물 사이를 휘감듯 흐르는 자전거 뱀다리 같은 자전거 전용 다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덴마크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전거 교통법규를 배웁니다. 손으로 방향을 표시하지 않으면 경찰에게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를 전기자전거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까지 지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녹색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국가적 선언입니다. 번호 19. 덴마크 사람들의 이상한 여름. 덴마크는 햇빛 쬐기가 일종의 여름 이식처럼 여겨지고 해변이 모든 사람의 거실처럼 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름 햇살이 나타나는 즉시 사람들은 해변, 공원, 발코니, 특히 해안가로 몰려들며 단 하룻밤 만에 거대한 비타민 D 목욕탕으로 변신합니다. 덴마크인들에게 햇빛을 쬐는 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여름 생활의 필수입니다. 이 풍경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덴마크 최북단 이스카겐 해변입니다. 이곳에서는 드문 자연 현상인 북해와 발트해의 만남과 분리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두 바다가 섞이지 않고 분명한 파도 경계를 형성하는데 마치 두 세계 한쪽은 평온하고 푸르며 다른 쪽은 차갑고 격렬한 가마단 나 있는 듯합니다. 이곳에서는 두 바다의 한쪽 발씩 동시에 담글 수 있는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일 특별한 체험도 가능합니다. 스카겐에서 유명한 회색 등대를 들는 뒤 북유럽 유일에 이동하는 백색 사막 루비마이를 거닐어 보세요. 완전한 자유를 원한다면 블라우스 해변이나 벨뷰 해변으로 가보세요. 이곳에서는 누드 일광욕이 합법일 뿐만 아니라 아주 흔한 일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이를 의상 선택 자유해변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어떤 해변에서도 옷을 벗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번호 18.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친절한 여성들. 덴마크 여성은 현대 바이킹 여신으로 불립니다. 우아하고 독립적이며 외국인에게 매우 친절하죠. 그들의 아름다움은 완전한 자연스러움에서 나옵니다. 키가 크고 균형 잡힌 체형, 북유럽의 태양처럼 빛나는 금발, 결점 없는 하얀 피부, 그리고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깊은 파란 눈. 그러나 미국과 유럽 남성들을 가장 인상 깊게 만드는 것은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덴마크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독립적인 여성 그룹 중 하나로 20세에서 60세 사이 여성의 70%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건축가, 엔지니어, 의사 또는 사업가이며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해질 무렵 자전거를 타거나 여름에는 옥상에서 친구들과 일광욕을 즐깁니다. 일상 속에서 이들은 외국인에게도 매우 친절하고 개방적입니다. 여행자든 정착자든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대화가 잘 통하면 차가운 맥주 한 잔을 권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미국과 유럽의 많은 여행자들이 한 번의 만남만으로 덴마크에 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항구 옆에서 요가를 하거나 강가의 카페에서 일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모습에서도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밤에는 촛불, 웃음소리, 따뜻한 대화로 미니멀한 발을 환하게 밝히죠. 덴마크 여성을 만나본 적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혹시 덴마크의 데이팅 앱에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번호 17.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인간 도서관. 덴마크에는 책 대신 사람을 빌려주는 아주 특별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코펜하겐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 80개국 이상으로 확산된 휴먼 라이브러리입니다. 종이책을 넘기는 대신 난민, 노숙자, 무슬림 같은 사회적 편견을 경험한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합니다. 무엇이든 편견 없이 물어볼 수 있으며 대출 시간은 30분에서 60분.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듣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책 은질문의 대답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 인간 대출이 공공도서관뿐 아니라 학교, 병원, 회사, 심지어 경찰서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공감을 증진하기 위해 이 활동을 적극 장려합니다. 인간 도서관은 덴마크의 현대적 개방성과 인도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번호 16. 코펜하겐 한가운데 위치한 독특한 이 피국가,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질서 있는 수도 중 하나인 코펜하겐 중심에 크리스티아니아라는 독특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1971년 예술가, 평화주의자, 히피들이 만든 이 자유도시 프리타운 크리스티아니아 능기존 도시 규칙을 창의적 자유로 완전히 대체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번쩍이는 광고나 고급 브랜드 매장은 없고 대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든 그래피티 카페, 주민들이 직접 지은 형형색 세계 목조주택, 오래된 친구들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펼쳐지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없고 자전거와 기타 소리만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치구역은 자체화폐를 갖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독자적인 지도와 규칙, 문화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충돌 없이 코펜하겐 중심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이곳은 많은 국제 관광객들에게 국가 아니 국가라 불립니다. 크리스티아니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오직 이곳에서만 가능한 독특한 문화체험지입니다. 번호 15. 덴마크의 유일한 거인들,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유명한 덴마크는 동시에 유럽에서 가장 생동감 있고 마법 같은 마을 중 하나인 트롤 마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코펜하겐에서 단 30분 거리 위자연 속에 숨겨진 잊혀진 거인들, 포 같은 자이언츠를 소개합니다. 이곳에는 재활용 목재로 만들어진 거대한 트롤 조각상들이 숲과 초원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술가 토마스 덴보, 위작품인 6개의 트롤 조각상은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나무에 올라가 있거나 강가에서 자고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폐팔레트, 버려진 창틀, 나무 조각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덴마크의 유명한 지속 가능성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식 지도도 없다는 것, 방문객들은 일종 위보물 찾기처럼 트롤 사냥을 하며 예술과 자연을 동시에 체험하게 됩니다. 단순한 사진 명소가 아니라 모든 연령층을 위한 진정한 모험이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예술, 환경이식, 상상력을 이토록 절묘하게 결합한 곳은 세계 어디에도 드뭅니다. 북유럽 동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경험이죠. 덴마크가 썸과 자전거만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다면 숲속에 잠든 거인들을 찾아 나서 보세요. 번호 14. 1,400달러 이상은 덴마크에 가져오지 마세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진 덴마크에는 입국장에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이민 정책이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약 1,400달러, 약 183만 원 이상의 자산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체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정책은 2016년부터 시행 중이며 사회복지 균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시민이든 이민자든 모두가 복지 시스템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단, 모든 물건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반지, 가족 사진, 유품 같은 정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논란이 되었던 초기와 달리 현재 많은 덴마크인들은 이 정책을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 규칙은 엄격해 보이지만 덴마크 국민은 이를 상식으로 여깁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복지 시스템을 가진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이며 이 정책 역시 이민자 포함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지원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번호 13. 유럽에서 가장 이상한 싱글 전통, 덴마크에는 독신자를 위한 매우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25세가 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았다면 친구들은 단 하나뿐인 생일 이식을 준비할 겁니다. 바로 계피 뿌리기 의식입니다. 맞습니다. 친구들은 당신에게 빵집에 굴러다닌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피가루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 전통은 매우 유쾌하고 엉뚱하며 완전히 무해합니다. 계피 의식은 일반적으로 회사 앞, 카페 등 공공장소 한복판에서 불쑥 벌어지며 도망칠 구석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밀가루, 커피, 물, 계란까지 섞어 생일이랴 코미디 공연처럼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 전통은 과거 양실 요상인들에서 유래했는데 그들은 너무 바빠서 결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의식이 독신을 축하하는 재미있는 방법으로 사용되며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성격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만약 당신이 30세에도 미혼이라면 업그레이드 되어 뜨거운 고춧가루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창의적으로 장난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번호 12. 리조트 같은 덴마크 감옥, 할덴 감옥, 할덴 프리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인도적인 교정시설 중 하나입니다. 철창과 철조망은 잊으세요. 수감자들은 개인방을 가지며 작은 부엌, 평면 TV, 그리고 스스로 요리할 수 있는 식재료 선택권까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들은 하루 8시간 외부에서 일할 수 있고 저녁에는 다시 리조트로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감옥입니다. 게다가 급여도 받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공상과학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덴마크에서는 감옥의 목표가 처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자립심을 가르치고 사회로의 성공적 인재 통합을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곳에서는 간수해고함 소리도 과밀수감도 없습니다. 대신 조용한 공간, 운동장, 기술 수업, 심지어 미래의 아티스트를 위한 녹음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실은 덴마크의 재범률이 약 27%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평균 재범률인 76%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옥을 단지 처벌이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면 덴마크는 그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번호 11. 제발 이라는 말이 없는 유일한 나라. 덴마크는 당신이 가보게 될 가장 예의 바른 국가일 것입니다. 제발 이라는 말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입니다. 영어의 플리즈에 해당하는 단어가 덴마크어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덴마크 사람들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화 문화는 기본적인 상호 존중에 기반합니다. 청소부에서 CEO까지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에서는 예의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목소리 톤, 눈빛, 그리고 진심 어린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덴마크인이 커피 한 잔 줘 라고 말하면 미국인 귀에는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이곳에서는 안전한 정중한 표현입니다. 예의는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굳이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덴마크 사람들이 영어를 쓸 때도 종종 플리즈를 빠뜨려서 실제보다 더 무뚝뚝해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플리즈는 금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테크니컬리, 벤닉라는 단어가 정중함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너무 형식적이고 공식 문서체에 가깝습니다. 요약하자면 덴마크 사람들은 매우 예의 바르지만 미국식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호 10. 세계에서 가장 쿨한 수도 코펜하겐. 빨간 지붕 너머로 해가 지면 코펜하겐은 잠들지 않고 북유럽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 중 하나로 탈바꿈합니다. 색채 넘치고 자유로우며 묘하게 매력적인 도시죠. 빛나는 운하를 따라 젊은이들이 야외에서 맥주를 마시고 연인들이 강가를 거닐며 거리에는 재즈밴드가 꽃집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한때 노동자 지대였던 베스터브로는 이제 타임아웃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쿨한 동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제 맥주펍, 예술 갤러리, 힙스터 카페, 오래된 나무문 뒤의 비밀 클럽들, 이곳은 모두 독특한 언더그라운드 감성을 풍깁니다. 뮤하운, 나이헤븐, 항구를 따라 걷다 보면 덴마크 여성들이 간결하면서도 매혹적인 옷차림으로 와인이나 수제 맥주를 들고 부드러운 노란 조명 아래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낯선 이에게 먼저 말을 걸고 좋아하는 장소를 추천해주거나 즉흥적인 공원 파티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새벽 2시에도 코펜하겐 거리에는 여전히 자전거가 지배적입니다. 사람들은 바나클럽 또는 야간 근무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북유럽 이 밤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다면 준비하세요. 이곳에 많은 반은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영업합니다. 꼭 가봐야 할 곳은 미트패킹 지구에 위치한 바칸, 베이칸,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나이트클럽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대 일렉트로닉 음악과 고풍스러운 건축, 자유로운 에너지와 깊은 문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번호 9. 페스네치 축제에서 쫓겨난 검은 고양이. 당신은 검은 고양이를 통해 가둔 우북처럼도 들어 악령을 쫓아내던 축제에 참여할 용기가 있습니까? 덴마크의 페스네치는 중세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닌 기묘한 테마의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검은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악마의 화신으로 여겨졌고 재앙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요란한 소리를 내어 그들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광장 한복판에서 두드려지는 통, 겁에 질린 고양이, 울려 퍼지는 소리는 당시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 공포는 점차 상징으로 바뀌었고 오늘날 이 전통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양이 대신 인형이나 모형이 사용되며
거리 공연과 종이꽃가루가 함께하는 유쾌한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아이들은 마법사 망토를 입고 계피통 주변을 달리며 소리를 내어 행운을 해방시킵니다. 더 이상 비비린내 나는 이 시기 아니라 과거의 어두움을 웃음으로 승화시킨 기묘한 가장무도회가 된 것입니다. 이는 덴마크인들이 어둠을 수용하고 그것을 빛으로 바꾸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패스네친 위검은 고양이 이야기는 무섭던 전통조차도 따뜻한 기억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번호 8. 돼지간과 캐러멜 소스를 곁들인 덴마크식 아침 식사. 당신은 바삭하게 튀긴 돼지간 위에 달콤한 캐러멜 소스를 듬뿍 뿌린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할 용기가 있나요? 덴마크 시골 지역에서는 이 요리가 미각에 도전하는 낯선 음식이 아니라 전통적인 아침 식사의 일부입니다. 고소한 돼지간과 황금빛 양파가 이미 충분히 유혹적인데 여기에 반짝이는 캐러멜 소스가 더해지면서 단맛과 짠맛, 따뜻함과 신선함이 독특하게 공존하는 풍미를 완성합니다. 각 가정마다 비법이 다른데 어떤 이들은 사과 식초로 단맛을 조절하고 또 어떤 이는 은은하게 탄 캐러멜로 훈연된 양을 더합니다. 처음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한 입만 용기 있게 맛보면 곧 매료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농촌의 전통과 현대의 입맛이 대화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익숙함과 낯섦 사이를 절묘하게 잇는 조와 돼지간이 투박함을 벗고 기억에 남는 요리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인상을 찌푸릴 수 있지만 이 덴마크식 아침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경험이 됩니다. 번호 7. 겨울의 알몸 일광욕. 긴 겨울의 어둠을 뚫고 햇살이 살짝 고개를 내밀면 덴마크의 많은 여성들은 주저하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 발코니, 잔디밭, 호숫가로 나가 첫 햇살을 맞이합니다. 여전히 바람이 사르르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기괴하거나 반항적인 행동이 아니라 삶의 의식이자 몸과 자연, 그리고 자신과의 연결 방식입니다. 그들에게 햇살은 단순한 비타민 D 공급원이 아니라 정신적 치유이며 가장 진실한 자신이 존재를 드러내는 권리입니다. 겨울철의 누드 일광욕은 성적인의 미학과 시와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진정한 자유정신이 표현입니다. 아름다움은 옷에 가려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용기와 수용에 있다는 철학. 이러한 일광욕은 종종 사우나 후나 얼음 호수에서의 수영과 함께 이어지며 혹독하지만의 반감을 주는 체험이 됩니다. 이 순간 덴마크 여성들은 외부의 체형 기준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자연 속의 자부심만 남깁니다. 규칙과 구속기 가득한 세상에서 이들은 벗어버림으로써 진정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춥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운 순간입니다. 번호 6.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장수하는 덴마크 여성들.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덴마크 여성들은 조용히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84세를 넘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결은 값비싼 화장품이나 복잡한 건강 루틴이 아닙니다. 북유럽식 식단, 생선, 채소, 보리 중심의 식사,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자전거를 타는 습관, 그리고 창가에서의 잔잔한 일광욕 같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들은 젊음을 집착하지 않고 느리게, 깊게, 그리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무상의료를 받을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충분한 휴가를 통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에서 노년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덴마크 여성들은 나이와 경쟁하지 않고 그것과 대화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이 고요한 여유야말로 그들을 오래도록 젊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진짜 비결일지 모릅니다. 번호 5. 윷년에는 여성이 청혼한다. 덴마크에서 윷년은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이 아니라 강인한 여성들이 사랑의 역할을 뒤바꾸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민속 전통에 따르면 4년에 한 번씩 등장하는 2월 29일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공식적으로 청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남성이 그 청혼을 거절한다면 사과의 의미로 여성에게 장갑 12켤레를 선물해야 합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낭만적 제스처를 넘어 덴마크 사회의 깊이 뿌리내린 성평등 정신을 보여줍니다. 이 장갑들은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 속의 존중과 섬세한 사과를 상징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와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면 적어도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해줘야지요. 그리고 아마도 덴마크에서만 청혼이 거절되는 순간조차도 사랑스럽고 시적이며 예의 바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번호 4. 북유럽의 동화 같은 수도를 여행하다. 덴마크는 현대 유럽 속의 동화 같은 여행지입니다. 그 여정은 나이헤븐에서 시작됩니다. 다채로운 세계 건물들이 고즈넉한 운하에 비치는 곳. 야외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고 물가에서 버스킹 음악을 감상한 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공원 중 하나인 티볼리 정원, 티볼리 가든즈,
으로 이동해 보세요. 인근에는 시청 광장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전통 음식 부스와 지역 수공예 상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시 중심부를 더 깊이 들어가면 수백 년 된 왕관과 보물이 보관된 로젠보르성, 로젠보그 캐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식물원을 산책하고 옆에 위치한 자연사박물관도 함께 들러보세요. 꼭 들러야 할 또 다른 명소는 덴마크 왕실의 거주지 아말니엠보르 궁전, 아말니엠보르 팔레스입니다. 전통군 이병교대식을 감상한 후 광장을 가로질러 현대 북유럽 건축의 상징인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로 향해 보세요. 역사와 정치에 관심 있다면 크리스티안스보르 궁전, 크리스티안스보그 팔레스는 최고의 종착지입니다. 국회의사당, 대법원, 왕실행 사장이 하나위 웅장한 지붕 아래 함께 존재하는 세계 유일의 공간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수도 코펜하겐 여행의 완벽한 피날레가 될 것입니다. 번호 3. 덴마크에 믿기지 않는 축제들. 축제라고 하면 불꽃놀이와 팝음악만 떠오르나요? 생각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덴마크는 당신을 완전히 놀라게 할 테니까요. 6월 말 코펜하겐에서 기차로 단 30분 거리인 로스킬드에서 열리는 로스킬레 페스티벌은 북유럽 최대의 음악 축제로 매년 13만 명 이상이 참가합니다. 그러나 가장 미친 부분은 메인 무대가 아니라 벌거벗은 사람들의 경주입니다. 참가자들은 몸에 페인트를 칠하고 괴상한 옷을 입고 무대 주변을 달립니다. 1등은 축제 주간 내내 무료 입장권을 받습니다. 11월 초에는 맥주의 날 제이데그이 열립니다. 덴마크가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맥주를 출시하는 날이죠. 매년 11월 첫 번째 금요일 시민들은 파란 털모자를 쓰고 마차를 타고 다니며 코펜하겐 전역에 무료 맥주를 나눠줍니다. 마치 중세 퍼레이드가 현대 도시에 나타난 듯한 풍경입니다. 2월에는 오르우스, 클리트몰러, 코펜하겐 등지에서 겨울얼음 목욕 축제가 열립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괴한 복장을 한 채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던지고 그 후에는 공용 사우나에 들어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따뜻한 뱅쇼를 나눕니다. 몸은 얼어붙지만 북유럽 특유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체험입니다. 번호 2. 비자 꿀팁과 덴마크에서 알뜰하게 사는 법.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일 수 있지만 결코 저렴한 나라는 아닙니다. 코펜하겐에서 침실 1개짜리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약 1,300달러, 약 170만 원이며 작은 도시에서는 이보다 20% 정도 저렴합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공과금은 월 200달러, 약 26만 원 수준입니다. 저렴한 식당에서 외식하면 한 끼당 1,825달러, 약 24,00033, 000원 다 들고 집에서 요리하면 월 식비는 약 40만 600달러, 약 530, 000-790, 000원입니다. 대중교통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며 월 정기권은 7만 100달러, 약 93, 000-130, 000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자전거를 선택합니다. 더 싸고 환경 친화적이니까요. 헬스장 월 회원권은 3,550달러, 약 46, 00066, 000원, 기본 치과 진료는 약 80달러, 약 10만 5천 원입니다. 덴마크에서의 최소 생활비는 월 300만 2,800달러, 약 3천, 0003, 70만 원 사이입니다. 미국과 비교해 15에서 25% 더 비싸지만 그만큼 최고 수준의 삶의 질과 복지 시스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민을 고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1번을, 아니라면 0번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장기 비자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장기 체류자, 혹은 덴마크 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교회에 거주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며 네토 나이메일 000 같은 저가 슈퍼마켓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기본 의료는 무료입니다. 덴마크는 싸지 않지만 요령만 있다면 지갑을 비우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번호 1. 세계 최고의 미식 수도 코펜하겐. 덴마크처럼 작은 나라가 세계 미식혁명의 선두에 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펜하겐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곳은 흑맥빵에 버터를 바른 스모레브로드, 나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뿐 아니라 세계 50대 레스토랑, 월드 S50 베스트 레스토랑츠에서 5번이나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식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훈제술 녹고기, 신선한 해조류, 이끼 연기에서 익힌 달걀 등 모든 요리가 북유럽 재료로 만들어지며 뉴노르딕 퀴진, 위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흑맥빵 위에 청활, 무,
디르런즌 스메어 브로드를 추천합니다. 덴마크 전역에서 수백 가지 버전으로 재창조되고 있죠. 또는 항구의 가게 레펜 푸드마켓에 들러보세요. 여기서는 덴마크식 소시지 핫도그에 피클, 바삭한 양파, 케첩, 그리고 국민 소스인 노란 생네몰라 디르런즌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코펜하겐 요리 학교는 현재 유럽 최고의 셰프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많은 대도시가 지속 가능한 음식 문화를 배우기 위해 셰프들을 이곳으로 파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덴마크에 대한 20가지 독특하고 놀라운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영상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